네, 안녕하세요. 주필선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큰 변동성이 있었죠. 예, 최근 들어서는 거래소 시장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선물 매수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8천억이 넘는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소 시장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거래소 위주의 매수세가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약한 외국인들이 지금 아침부터 프로그램 매도를 쏟아내면서 하락하고 막판에 좀 매수세를 줄이면서 매도를 줄이면서 반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 삼성전자 위주로의 프로그램 매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수는 뻘건데 먹을 게 없는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대형주의 수급이 끝나면 그 이후로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낙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수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면 중형주, 소형주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곧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세, 과거처럼 4월 달에 상당히 좀 어려웠잖아요. 4월 달에 외국인 매도로 약 한 5조 원 넘게 선물 매도 때렸거든요. 요거를 지금 상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 상환이 내일이 옵션 만기잖아요. 두 번째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인데, 요게 어느 정도 옵션 만기에 상환이 되고 6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6월 둘째 주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순매수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5월 달, 6월 달까지 외국인의 매수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수는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중형주, 소형주 낙수 효과가 나타난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까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서 자금이 유입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지금 대외 변수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중동에서 아무리 뭐 미사일을 쏴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금리도 뭐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성이 생겨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호재를 찾게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5월 달, 6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요거를 지금부터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외국인이 이틀 동안에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약 3조 원의 매수를 보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5조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 지금 현재 3조 원 정도고요. 선물 누적으로 매도 금액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많이 줄었죠. 3조 원에서 2,900억, 3천억까지 줄었으니까 엄청 줄인 거예요. 보시면 최고 3조 8천억 정도의 선물 매도를 했었는데 지금 3천억 정도까지 줄여놨으니까 엄청 줄여놓은 겁니다. 왜 지금 5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전에는 플러스였어요. 플러스 약 2조 원 정도 됐었으니까 플러스 2조 원에서 마이너스 3조 8천억까지 빠진 거니까 5조가 넘는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요거를 지금 해소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거래소 시장,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이 지수가 뻘겋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좀 약하다. 여기를 좀 매도하고 거래소 시장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이 오늘 보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합지수 오늘 분차트예요. 분차트 보시면 오전에 좋게 시작했다가 바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죠. 여러 종목들이 급락이 나온 거 오늘 장 초반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시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윗골이 양봉이 나온 거예요. 보다시피 오늘 비차익 거래, 코스닥 시장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아침부터 때려 가지고 약 1,6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비차익 기준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270억까지 마이너스 줄였으니까 반등이 나온 거죠.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오늘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에 빠졌다가 프로그램으로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빠질 때 무슨 악재가 있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으로 빠졌다가 올라갈 때도 프로그램으로 올라간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장중에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진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달, 6월달, 6월 둘째 주까지 계속 선물 매수를 나갈 거예요. 그러다 매수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순매수 전환이 되고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시장이 그리 나쁜 장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종합지수, 거래소 종합지수 보시면 4월 달에 조정을 보이고 밑꼬리 반등이 나왔죠. 여기 밑꼬리 반등이 나오고 나서부터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어. 고점을 향해서 상당히 V자가 세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V자가 상당히 세게 나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반등은 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때 이제 주도했던 섹터들이 잘 보시면 여기 반도체 여기 2월 달에 3월 달,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있죠?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뭐 조금 반등 정도 볼게요. 반등. 이런 종목, 그다음에 뭐 전기, 전력 뭐 이런 것들이 요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4월 달에 들어서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도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반등폭이 약한 이유는 바이오가 그동안 좀 세게 올랐다가 좀 못 나오고 있고 반도체도 아직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도 2차 전지는 더 못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 올랐을 때 반등이 나왔던 섹터들인데 대부분 다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 반등이 안 나오다 보니까 반등 폭이 이렇게 거래소처럼 V자 반등이 나왔으면 이 정도 왔어야 되는데 한 900포인트. 그런데 반등 폭이 약한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 주식을 팔고 거래소 주식을 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다시피 코스피는 거의 V자 고점을 뚫고 나가려는 모습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대형주들은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좀 보시면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도 한 1.6% 떨어졌는데 일본도 여기 고점을 좀 맞춰놓고 조정을 보이고 반등폭이 약하죠.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더 센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는 코스닥은 좀 약하고 여기 일본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V자 반등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혹자들은 뭐 2,700, 뭐 2,800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여기 고점 뚫고 나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언제까지요? 6월 둘째 주 선물 만기 때까지 뭐 조금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모습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결국에는 좀 눌려서 따라가겠죠. 어느 정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길는데 요때 어떤 게 올라갈 거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반도체가 갈 거냐, 아니면 바이오가 갈 거냐, 눌러있는 2차 전지가 갈 거냐, 아니면 셋 다 순환매로 올라갈 거냐. 하여튼 요 반등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쪽이 반등이 나올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 막판에 끝날 때쯤 갑자기 떨어졌어요. 장중에는 한 6원, 7원 정도 올랐었는데 갑자기 밀리면서 이런 40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당국의 개입이 추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은 누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는데, 아무튼 뭐 최근 들어서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거 주식시장의 플러스 요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이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거냐를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중국이 한양령 해제 뭐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뭐 파묘, 요즘에 파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게 중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8년 만에 조수미 씨가 공연을 했고, 그리고 뭐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하면 움직였던 것들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 있죠. 엔터테인먼트 회사 엔터사, 그다음에 게임주, 그다음에 화장품, 카지노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화장품, 카지노 뭐 이런 쪽은 벌써 움직였고, 게임은 이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한국 하면 게임이 한국이 안 돼요. 중국 애들이 워낙 한한령을 하고 우리나라 걸 베껴갖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졌고 상당히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 게임은 한국에다가 언제든지 만들어서 올릴 수 있지만, 한국 게임은 중국에다 올리려면 판호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판호를 받아야 중국에다가 이제 게임을 올릴 수가 있는데, 중간에 업자들이 껴요. 업자들이 끼는데, 얘네들이 수수료가 거의 70에서 80% 받아가기 때문에 한국 애들이 남는 게 없어요. 요게 지금 게임사의 현실이기 때문에 게임은 그렇게 수혜를 받지를 못할 것 같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이제 엔터 쪽인데, 엔터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뭐 JYP, 하이브, SM 뭐 이런 것들이죠. 최근에 아시겠지만 하이브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죠? 미니지는 사건 때문에, 그 뉴진스 사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까지 엄청나게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200억, 500억 이러니까 대충 해봐도 뭐 300억에서 400억 정도 외국인들도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한 거거든요. 이런 물량들이 어디로 갔느냐 보시면 SM 쪽으로, 외국인들은 SM 쪽으로 조금 일부 갔고요. 매도하는 금액만큼은 아니고, 기관들은 JIP 쪽으로 갔습니다. 일단은 뭐 한한령 해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수혜를 받는데, 이 하이브는 당분간 좀 시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뭐 BTS도 좀 저기 군대가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시끄러울 것 같고, 상대적으로 SM이라든가 JYP 이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JYP 엔터인데요. 보다시피 엄청나게 조정을 보이고 있고, 주봉입니다. 주봉도 14만 원대부터 거의 반토막이 났죠. 상당히 많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엔터주들이 오랜 시간 조정을 보였다라는 거고, SM도 마찬가지입니다. SM도 뭐 상당히 그때 한번 시끄럽다가 조정을 좀 크게 받았고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쪽으로 자금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학령이나 이런 쪽이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새로운 그 시장은 항상 그 새로운 섹터를 원해요. 늘 말씀드렸지만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갈 때는 뭔가 새로운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뭔가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근거가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고점에 있으면 사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눌림목을 주고 여기서 할만한 주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JP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지속하고 있고, 기관들이 그걸 잡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M도 마찬가지예요. SM들도 바닥에서 120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 되면서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어떤 게 올라갈지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이 이때 2월 달부터 3월 달 주가 올라갈 때 엄청나게 주도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4월 달 들어서 조정을 보였고 지금 박스권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알테오젠은 레포트가 옛날에 3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나올 정도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물론 여기서 좀 조정이 여기서까지 올지 아니면 뭐 흔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승 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 에너지를 좀 축적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옛날 에고캠바이오, 리가캠바이오죠. 리가캠바이오도 어떻게 3월 달에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리가캠바이오, 만약에 바이오 쪽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종목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그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 이렇게 주식들이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몇몇 개 빼놓고는. 그러면 지금은 바이오나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여기 반등이 말 그대로 반등이라는 거는 뭐냐? 이렇게 하락해서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을 잠깐 보면 여기서 뭐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반등은 나오지만 상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지만 이 반등의 폭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지금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도 앵분하고 나서 지금 올라온다라고만 이 정도까지. 이것도 물론 뭐 한 40% 올라오는 건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됐다. 하지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 과거와 같이 대기 매수세가 뭐 들어와서 시가를 좀 크게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 상황이 그래요. 혹자들은 이제 바닥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은요 알 수가 없어요. 지나가야 알아요. 이때가 지나가야 바닥이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올라갈 때 뭔가 거래량 터지고 이럴 때 조금 지금보다 좀 적극적인 매매를 해보는 게 맞고, 바닥에서 내가 뭐 물타기를 해야겠다, 뭐 사야겠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바닥 밑에 또 지하실이 있고 아시잖아요. 지하실 밑에 또 뭐 2층, 3층 있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소통방에 올렸는데 고령 근로자, 고령 근로자들을 일해 봤더니 20, 30대 못지않게 일을 잘한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있어갖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뭐 다른 쪽은 정년을 좀 늘리는 추세란 말이에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정년을 좀 많이 늘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년을 늘리고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이게 식품회사의 이제 경우를 나타내서 했는데 상당히 일을 잘하더라. 아직까지 열심히 하시더라. 이제 요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요즘 MZ 세대들 되게 뺀질뺀질 하잖아요. 칼퇴근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꼼꼼하게 잘 해왔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우리도 좀 장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뭐 70 먹으면 이제 힘들어서 일도 못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에 뭐 끄떡 없잖아. 60대, 70대 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금연은 좀 낮더라도 좀 이렇게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해서 성장 쪽, 그 나이가 좀 많은 쪽으로 좀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조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도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어디 60 먹어가지고 뭐 어디 큰 소리 못 치잖아요. 그죠? 어디 젊은 게 떠든다고. 그럴 정도로 상당히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 세대이기 때문에 일자리들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우스갯소리로 유럽에 가시면은 기차 타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천공을 해요. 이렇게 옛날 티켓 저렇게 찍어가지고. 그건 이제 그 노인 일자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처럼 그냥 자동화도 물론 좋은데 그냥 수작업 하게끔 이렇게 일자리를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문화가 점점 더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10년 보고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우셔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타해가지고 돈 벌어온 분들은 좀 이상하신 분이다.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벌 수 있는 리스크 좀 적고 먹더라도 뭐 내가 남들 10% 먹을 때 난 한 3%, 5%만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매매하시면 계좌도 그렇게 크게 손해 안 보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의 매매를 1년, 2년, 3년, 4년
5년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계좌가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거를 경험하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노후 대책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예, 그래서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2657-8694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좀 장기적인 스케줄을 갖고 주식을 투지하지 말고 투자를 하신다면 나름대로 꾸준하게 안정적인 상승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매매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와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 넷마블 요거 어제 제가 단타 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나 혼자 레벨업 나온다고 하고 말씀드렸고, 오늘 좀 올라가지고 한 5% 이상 5에서 뭐 많이 먹으면 한 7, 8% 이 정도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죠? 단타로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들 그냥 가져가고 있고, 동원 산업이나 이런 것들 해나가면서 어차피 일정이 있는 거니까 일정 끝나면 그때 보고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는 주식들 이런 것들 사서 올라가면 팔고, 또 잘 안 쳐다보는 거 사서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굳이 그냥 막 불나방처럼 빨간불만 보면 그냥 벌떡벌떡 이런 거 하셔가지고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이 이제 먹고 이제 그 일 안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앞으로 내가 한 5년, 10년을 투자해서 주식을 꾸준히 이게 수익을 내는 방법을 배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 연락처로 신청하시면 보시다시피 평생 저렴한 가격에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년 단위로도 받지 않아요. 한 달에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금액도 사기당하지 말라고 오픈을 하잖아요. 이렇게 22%까지 할인해 드리면서 멤버십 해지하면 3개월 동안 가입이 안 되고요. 사칭 사기 세력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 소통방에 오시면은 더 이상 여러분은 주식시장에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매수하고 쫓아살 수 있는 이런 종목 위주로 나가서 틀림없이 계좌가 빨갛게 되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댓글들을 보면 어제 한컴 매도했죠? 뭐 최고 수익 나신 분은 30% 정도 수익 나셨을 거예요. 그죠? 중간에 팔아도 뭐 최소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 먹으면 되잖아요. 한번 매매할 때 그렇게 수익 내고, 맥스로 제가 분할해서 30%까지 팔아드렸으니까 그 안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대부분 최소 15% 이상은 다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한컴 누가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사갖고 한 1주, 2주 있었나요? 2주 정도에서 한 15에서 20%이 정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매수 추천하면 그러니까요. 저도 매수 추천 넣으면은 그렇게 그냥 누가 가격을 막 크게 넣어서 사시는지 참 어렵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 정도 추천 정도면 사면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뭐 지금 다른 업체 사람들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추천만 하면 그냥 막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막 밀긴 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도 제가 감안해서 매매가 나가요. 그때그때 유도리 있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매수가 언저리에서 샀으면 좋겠는데, 추천을 딱 내면 막 누가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호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올라갔던 건 또 그때 빠져요.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하시면 큰 무리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못 사면 막 이런 것들 잘 안 사요. 오늘 못 사면 내일 사고 이렇게 해갖고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고, 그런 것들 이제 홀딩하면서 수익이 나면 정리하고, 또 이런 종목들 사고, 또 홀딩해서 수익 나오면 정리하고, 요거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매수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쫄보라고 하셨는데, 처음엔 잘 못하시니까 금액을 조금 줄여가지고 천천히 이제 하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십니다. 요럴 때 이제 조금씩 좀 늘려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매도 나갈 때도 좀 제가 일부러 막 올라갈 때 매도 나가요. 일부러 여유 있게 매도 나가려고.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도 웬만하면 좀 떨어질 때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 갖고 제가 가끔씩 제가 그 수량 이렇게 체크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나중에 매도할 때 감안해서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량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많은 분들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사 가지고 콩당콩당하지 않고 뭔가 주식을 샀는데 가슴이 콩당콩당 뛴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용을 뭐 풀로 샀든지 미수로 그냥 때려 박았든지 아니면 자기 비중을 너무 실어버린 거죠. 이런 분들은 안 돼요. 천천히 나눠 사시고 좀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금액에서 매매를 하시면 그렇게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뛰면 그래서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순간 제대로 된 주식을 분석하실 수가 없어요. 판단이 안 됩니다. 그죠? 요즘같이 장세가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참아요, 이걸. 내가 막 1억을 질렀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막 1,0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면 못 견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본인이 견내할 이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견딜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충분히 살아오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꾸준하게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갈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일자리를 얻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한 5년, 길게 한 10년 정도 보시고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천천히 따라오시면 자기도 모르게 계좌가 계속 뻥튀기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